마지막 말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 5번 했고 막 몇 달 안에 가야 된다는 그 너무 심적으로 부담감이 맞아.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6개월에 한 번 오라고 해요. 정말 열심히 빨리 치료하고 싶으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안녕하세요. 오가라스 피부과 동대문저 권인영 원장입니다. 원장님 스레드 팔로워가 벌써 1000명이 넘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뜬금 글 몇 개 터지니까 금방 1000명 되던데요. 흉터 치료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글을 왜 이렇게 잘 쓰시는 거예요? 직원살, 직원살. 피부과 똥치원살. 맞아요. 제가 스레드 열심히 질려보고 집에 가면은 또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글이 있어가지고 네네. 제가 좀 이거 유튜브로 만들면 좋겠다 해서 가져왔고요. 네. 주제는 공장형 피부과에서 여드름 흉터 치료가 불가능한 이유. 네네네. 갑자기 궁금한 게 네네. 여드름 흉터에 그 카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유명한 커뮤니티가 있나요? 근데 저는 그 카페가 뭔지 몰라요. 자꾸 환자들이 카페 보고 왔다고 말을 하고 무슨 오픈 채팅방을 보고 왔대요. 근데 저는 그거의 존재를 몰라요. 이분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까지 아냐면은 제가 큐어젯 할 때 시술하는 시간만큼 많은 공을 들이는 게 그 제트 잡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시술할 때 계속 중간중간에 제트를 잡는데 저도 이거 누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원장님 뭐 오픈 채팅방에 원장님이 제트 오래 잡는 걸로 유명하다고 뭐 이런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좋은 거죠, 좋은 거. 이게 왜냐면은 이 제트압을 오래 잡는다는 건 그 사람한테 엄청 정성을 들인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시술하는데 한 명 하면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잖아요. 그 이유가 그냥 탁탁탁탁 하고 끝내도 되는데 그런 거를 좀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10명 이내 정도밖에 못 보거든요, 여드름 흉터를. 그런 디테일한 거 말해주는 걸 보고 저도 그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듣는 거지 막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드름 흉터 카페나 뭐 오픈 채팅방 뭐 그런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존재를 모릅니다. 그 흉터 유명한 카페나 커뮤니티 아시는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은 여드름 흉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니까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는 카페랑 전혀 관련 없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써주신 게 흉터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그만큼 경험을 가진 의사가 별로 없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경험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경험을 쉽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제 기준에는 꾸준히 한 곳에서 열심히 여드름 흉터를 봐온 원장님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경험이 많을 확률이 높죠. 또 하나의 판단은 제가 사실 진료 볼 때 전후 사진이나 이런 걸 막 다 보여드리진 않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받은 분들에 한해서 많이 해요. 적어도 저는 뭐 수천 케이스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어느 정도 신뢰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비자 입장에서 경험이 많은지 적은지는 판단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서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전국을 떠돌고 있는 것 같아요. 여드름 흉터 환자들. 사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막 강원도, 춘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오는데 또 반대로 이 동대문구에 사는 분들 중에서는 또 뭐 강남 가고 뭐 대구 가고 부산 가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만족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헤매시는 것 같고 요즘 느끼는 거는 20대들이나 군인들이 꽤 오거든요. 그 친구들은 막 여드름이 많은 상태로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심지어 여드름이 막 나고 있는 상태에서도 흉터 치료를 들어가기도 해요. 예전에는 여드름 꽤 많이 좋아지면 그 다음 흉터로 넘어가자 보통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또 뭐 여드름이 너무 심하면 그게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여드름이 조금 조절되기 시작하면은 정말 빨리 흉터 치료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또 해외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왜 흉터 치료를 시작하기가 힘들어 하냐면은 첫 번째, 한국에 계속 있을 게 아니니까 한두 번 할 거면 하지 말라고 병원들에서 그런대요. 좀 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나이가 좀 젊고 여드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면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또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정말 가끔이라도 치료받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군인들이 가끔 오면은 입대 전에도 한 번 치료를 하고 가서 첫 휴가 때 한 번 나와서 또 치료를 하고 뭐 전역하고는 안 돼서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6개월에 한 번 가끔씩이라도 와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걸 보면은 초기에 흉터를 치료를 해보면은 10번이 아니라 2번, 3번 했는데 막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도 되게 중요하고 흉터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뿐만 아니라 좀 거리가 멀면 집 근처에 잘하는 원장님들 한번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뭐든 초기에 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민감해지고 빨개지고 홍조 생길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자꾸 피부를 손상시키는 치료만 해서 그런 거예요. 공장용 피부 이야기했지만 특정 강도를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런 데는 보통 그냥 계속 의사들도 바뀌고 뭐 이직이 잦고 원래 거기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레이저 이렇게 숫자를 적어놔요. 그럼 거기 세팅된 대로 그냥 하는데 그 강도가 어떤 사람한테 효과가 아예 없는 강도고 어떤 사람이 너무 민감한 강도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자꾸 흉터 치료할 때 깎아내야지 치료가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아토피 있는 분들 흉터 치료도 하고 엄청 민감하고 홍조 있는 분들 치료도 하거든요. 분명 뭐 깎아내는 박비성 레이저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최대한 채워주는 방향으로 해주면 이거는 흉터 치료를 하는데 피부가 민감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부톤이 좋아져요. 저는 진짜 경험을 정말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솔직히 말하지만 민감해지는 분들 거의 없어요. 적어도 제가 하루에 10명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0명 이상을 하는 거예요. 다 각기 다른. 평균적으로 제가 3, 4개월에 한 번씩, 심지어 요새 6개월에 한 번씩 치료하니까 그 3개월 동안에 오는 600명에서 뭐 900명, 1000명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감해진 사람이 극히 드물고 별로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흉터 치료는 오래 걸리고 꾸준히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흉터 치료 좀 시기가 지난 분들이 오면은 요즘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1년에 최소 2번이라도 치료하자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바쁘면 1년에 한 2번. 조금 내가 열심히 할 생각이 있다면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이 정도 설명드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1년에 한 2번만 치료해도 좋아져요. 안타깝지만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더 어려워져요. 난이도가 더 높아져요. 물론 뭐 40대, 50대가 된다고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제가 해보면은 너무너무 난이도가 달라요. 35세 기준으로는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내가 한 살이라도 좀 젊을 때 치료를 가끔씩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한 번이 됐든 2번이 되든 이거는 내가 막 너무 열심히 해야겠다는 고정관념을 가끔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흉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40대 돼서 와서 치료하고 싶다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 왜 그러냐면은 흉터 있는 분들은 그 흉터가 이 상태로 계속 평생 갈 것 같지만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왜 더 심해지냐면은 처음에는 표면만 조금 패여 있다가 나중에는 깊은 층도 좀 볼륨이 빠지기 때문에 피부가 좀 울퉁불퉁해지고 그 다음에는 탄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흉터가 길쭉해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주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은 표면도 날카롭고 주변도 둥글둥글 울퉁불퉁하고 모양도 다 길쭉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난이도가 극도로 높아져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내가 평생 치료 안 할 거다 하면 신경 안 쓰고 살아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개인적인 기준이니까. 근데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 큰 맘 먹고 25년 동안 내가 흉터가 좋아져야지 시작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만 치료 받아볼까? 또는 뭐 1년에 내가 한 2번 정도라도 치료 받아볼까? 이런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몇 년 전보다 피부가 더 좋아져 있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저 의견입니다. 근데 마지막 말씀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왜냐면 저는 막 5번 했고 막 몇 달 안에 가야 된다는 그 너무 심적으로 부담감이 맞아.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6개월에 한 번 오라고 해요. 정말 열심히 빨리 치료하고 싶으면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래서 군인들도 상관없고 해외에서 오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다 대부분 6개월에 한 번 와요. 한국 들어올 때마다 한 번씩 치료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예약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또 전혀 상관없고 뭐 시험 기간이든 중요한 약속이든 뭐 있을 때는 치료 받지 마세요. 2, 3일 정도 스케줄이 좀 빨개져도 괜찮다 하면은 또 다운타임도 길지 않아요. 확 빨개지는 건 한 2, 3일 제가 치료하는 거 기준으로 미세한 딱지까지 해도 한 일주일 그리고 뭐 듀오돈 붙일 필요 없고 세수해도 되고 샤워해도 되고 운동 일상생활 다 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마음이. 꼭 저한테 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를 고민해 보시고 좀 접근해 주시면은 많은 난치성 흉터 그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는 내용이지 않을까. 저 말고도 치료 잘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모두 똑같은 흉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여드름 흉터 케이스를 최소 200명 이상 케이스를 보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모양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피부 톤도 다르고 탄력의 정도도 다르고 볼륨도 다르고 사실 3월에 제일 큰 피부과학회에서 발표를 한번 하긴 할 거예요. 제가 러프하게 좀 미리 공개를 하자면은 이 나이가 젊을수록 그래도 흉터가 좀 팽팽해요. 이런 사람들은 레이저나 스킨 부스터를 잘 활용하면은 꽤 좋아져요. 근데 나이가 가면 갈수록 흉터가 되게 유착돼 있고 또는 그 흉터만 날카로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고 더 나이가 들으면은 탄력까지 떨어져서 흉터 모양이 다 길쭉해져요. 그러면은 20대랑 30대 초반이랑 똑같이 하면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볼륨 치료를 좀 해줘야 되고 탄력 치료를 좀 해줘야 되고 너무 이제 노하우를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은 흉터 레이저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찾는 환자들도 있고 심지어 의사들도 그래요. 내 레이저가 이 레이저가 아니라서 치료가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레이저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볼륨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주파 치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주파도 어떤 걸 선택할지 그다음에 볼륨 치료를 할 때 필러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 콜라겐 형성 물질로 채우는 방법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성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또 어느 정도의 농도로 채울지 어느 정도의 용량으로 채울지까지 생각하면은 이거 너무 다양해져요. 진짜 너무 복잡한데요. 너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무슨 흉터 5회 프로그램, 흉터 10회 프로그램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편의상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건 그냥 큰 틀을 잡는 거고 이 흉터 5회 프로그램으로 100명, 200명을 똑같이 적용한다면 이건 효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또 써주셨던 게 네. 심지어 나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의사분들은 보통 1년 이상 근무하는 의사가 없다. 네. 이게 제 후배들이 뭐 사실 전문의 후배들은 잘 아니고 이제 일반인 학교 후배들 보면은 그런데 취직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보면은 같은 지점에 출근하는 게 아니라 매일 뭐 요일별로 출근하는 지점이 좀 다르기도 하고 진료를 안 보는 원장님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저도 공장형 피부과 가면은 일단 누워서 눈 감고 인사를 하는데 네네. 가운만 입으신 것만 느낌으로 알지 진짜 의사분이신지 정말 저는 사실 모른다는 생각에서 조금 무서울 때도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경우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데스크나 입구에서 상담실장님 상담하고 뭐 흉터 5회 이렇게 딱 하면은 치료실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어느 날은 A 원장님이 오시고 어느 날은 B 원장님이 오시고 뭐 오늘은 뭐 누구 원장님한테 치료받냐고 물으면은 그 데스크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저희도 누구 원장님이 출근하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하는 병원도 사실 있어요. 점점 이제 병원의 형태가 예전이랑 좀 달라지는데 그런 병원들은 효율을 추구하고 어떻게든 많은 환자를 봐야 되는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가 쭉 보는 거랑 의사들이 여러 명 있고 시간 되는 사람들이 가서 시술하는 거랑 효율성이 극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사실 여든 흉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러닝 커브가 제가 무슨 말인지 러닝 커브는 이제 10년 전에 흉터 치료할 때랑 지금의 저와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레이저나 술기들이 많이 발달한 것도 있지만은 제 스스로도 점점 실력이 좋아질 텐데 그걸 이제 의사들 사이에서는 그런 걸 러닝 커브라고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경과를 보고 꾸준히 해야지 어느 정도 깨우침을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그게 여드름 흉터예요. 왜냐하면 여드름 흉터는 한두 달 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리는 흉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하는 입장에서도 러닝 커브가 굉장히 길고 실제로 여드름 흉터로 어떻게 치료할지 많은 피부과 원장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도 그렇고 뭐 내일도 그렇고 저는 뭐 여전히 흉터 치료를 열심히 할 거고 흉터 치료는 좀 힘든 치료고 사실 시술자 입장에서도 되게 고돼요. 제가 목 디스크가 되게 심해진 것도 흉터 치료를 좀 열심히 하면서 심해지긴 했는데 이게 근데 또 의사로서 리프팅 시술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도움되는 시술도 많이 하지만은 흉터 치료는 환자들도 그렇지만 저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뿌듯한 치료라 가지고 앞으로도 치료가 잘 안 되는 난치성 흉터들, 난이도가 높은 흉터들을 저는 관심 가지고 열심히 치료할 거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가네스 피부과 동대문점 권인희 원장이었습니다.